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8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네, 가치주로 가는 돈의 흐름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이 가치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면은 기술주는 네. 일제히 급락이 나온 게 맞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가치주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게 이게 지금 기술주 나스닥 중심 그리고 다우도 떨어졌죠, 사실. 근데 다우 지수 중에서도 네. 다우에도 이제 다 전통 산업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주 상위권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떨어졌지만 오늘 다우 지수에서 보면은 뭐 존슨앤존슨 같은 그런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쉐브론, 석유가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뭐 최고치를 돌파하고 맥도날드 역시 플러스로 찍었고요. 나이키 뭐 이런 일상생활용품, 운동화 이런 스포츠 용품 이런 쪽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손바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 나쁘다기보다는 결국은 시장의 섹터가 순환되고 네. 그동안 사실 그 가치주들은 계속 소외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나이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그동안. 왜냐하면 기술주 흐름으로 너무 편중됐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S&P 500에서의 그 비중 역시 기술주들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었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순환해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다우지수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이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외됐던 가치주,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다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매기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가치주 바람이 분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빅테크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 순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괜찮습니다. EPS는 2.17달러 그리고 매출도 68억 달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 거래세는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빠지고 있는데 뭐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관련 내용들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멀어지는 12월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이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지금 장중한테 8% 넘게 급락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들 세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12월 FOMC 회의까지 거의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준에서 매일같이 매파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12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연준의 이런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네. 금리 인하가 하기 싫다. 금리 인하를 하기 싫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이 했지 않느냐. 9월에도 한 번 했고 10월에도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 파월 의장도 원래 매파적인 사람이었고 하기 싫어했고 그래서 지금 뭐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50%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원래 뭐 이런 의견도 나오죠.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제 평론가들의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왜냐면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아.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자꾸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이 FOMC 그리고 페드가 이제 네. 했던 그런 정책들은 하나의 룰이 있고 이 룰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압박을 넣으니까 트럼프의 입김대로만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네. 하는 그 FOMC 의장이 또 바뀌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또 바뀌는데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이번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파월의 그런 기존의 룰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네.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긴축 정책을 할 때가 있고 확장 정책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되는 경제의 룰로 따져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개입을 됐고 또 뭐 성장률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좀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물가가 가장 높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말한 것처럼 이 점이 가장 물가를 잡지 않으면 사실 뭐 이거는 끝없는 우리가 돈의 전쟁이거든요. 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내가 10년, 20년 전에 벌었던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0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의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봤을 때는 네. 결국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네. 기존의 룰대로 좀 향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12월에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중에서는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전 금리 동결이 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금리 동결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원래 워낙에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져서 저는 동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시장이 베팅하는 듯 했었는데 어느새 50대 50까지 떨어진 상태죠. 뭐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이 결국 붕괴됐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거의 세 번째 붕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 혹시 혹한기가 도래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 뭐 지금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에브리싱 랠리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게 흐름이 약간 바뀐 게 글로벌 증시는 잘 버티는데 이 암호화폐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먼저 10만 달러로 붕괴되면서 지금 가치 증시도 약간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시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10만 달러 붕괴 이런 점들에 대한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하락장은 항상 오거든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 하락장 오고 폭락장도 오고 뭐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안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평론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번 암호화폐의 폭락이 네. 증시의 폭락을 또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예.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 요즘 해가지고 안전하게 좀 이끌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불안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처럼 뭐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게 떨어지면은 뭐 예전에 약간 튤립 버블처럼 네. 옛날 몇백 년 전 튤립 버블처럼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은 이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사람들의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렇죠. 주식 투자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금 예전에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다면은 다들 올라간다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 약간 다 같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 좀 도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만 이제 가치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다시 그동안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키 맞추기 효과로 이제는 약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 키 맞추기가 약간 맞춰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듯하기도 합니다. 증시가 올라도 빠지고 증시가 빠질 땐 더 빠지고 비트코인이 장중한테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혹한기의 시작일지는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디즈니의 실적 리뷰입니다. 간밤에 디즈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중한 때 무려 8% 넘게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실적단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 하회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있고 다만 이제 EPS는 상회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뭐 TV 네트워크 부문의 시청률과
이 광고, 네. 광고 감소로 실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디즈니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게 큰 거겠죠. 디즈니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왔습니다. 네. 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탄생을 했는데, 저는 뭐 디즈니 색깔이 약간 옛날만큼 짙지 않아졌다, 옅어졌다 이렇게 좀 봐요. 지금은 약간 디즈니의 정체성이 약간 없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럼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때부터 해가지고 약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꿈과 희망이 없는 건가요? 요즘은 뭐 너무 많이 인수합병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블을 인수합병했다. 네. 마블은 사실 꿈과 희망보다는 스펙타클하고 판타지스러운 약간 SF 이런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예. 그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뭐 약간 말씀이시죠? 옅어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약간 월트 디즈니 옛날 창업주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 네. 약간 그냥 모든 미디어를 다 이렇게 섭렵해서 이렇게 하나로 크게 만들려는 그런 미디어 공룡을 탄생시키려는, 차라리 저는 예전처럼 네. 그 원래 잘하던 거 좀 잘 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원래 잘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PC주의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네, 맞죠. PC주의로 요즘 뭐 실사화도 많이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실사화 또 안 찍는다고 합니다. 네. PC주의로. 그래서 그런 점들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디즈니 EPS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단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분쟁 이슈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중한 때 8% 넘게 빠졌었고요. 자, 이제 종목단 이슈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밤사이 테슬라가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지금 주가 레벨과 투자액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약간 좀 고전을 하죠. 400달러를 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나쁘진 않게 보는데, 애플 카플레이 차량 지원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애플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애플이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그런 인력들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막 애플이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테슬라 인력들을 데려가서 그동안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다 그런 거 젖혀두고 애플이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 많이 쓰는데 그 애플의 인터페이스를 연동해서 차량 연동하는 그런 카플레이 기능을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입했다. 테슬라. 저는 테슬라와 애플 둘 다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동안 인터페이스 만들었지만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아무래도 그런 공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달돼서 저는 지금 뭐 이런 점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주가의 하방 그리고 AI 버블론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매수를 하기보다는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깨져가지고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인데 60일을 다시 재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매수 아이디어 6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